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자, 여기가 이더리움과 폴리건을 가장 많이 쌓아놓은 고래다라고 하는 저의 추측성 방송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자주 얼굴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폴리건 고래, 이더리움 고래다라고 하는 내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증권의 토큰화가 대세 중에 대세가 될 거다. 이 말을 한 것은 팩트입니다. 자, 모든 세상의 증권을 다 코인화 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폴리건 관련해서 호재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한번 드리면요. 자,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큰 은행과 제휴를 맺은 터루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코인 인프라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폴리곤을 채택을 해서 뭐라냐? 토큰화를 시키고 있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터루스에서 폴리곤을 사용해서 자산들을 토큰으로 만들고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루스의 그 기관 고객들에 누가 있냐? 크레딧 스위스도 있었고요. 도이치방크 같은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토루스의 고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폴리곤을 사용해서 그것이 주식이든 글로벌 부채든 여러 가지 자산들, 증권들을 폴리곤을 활용해서 코인화, 토큰화 시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이것을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폴리곤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자, 이더리움, 테조스, 카르다노, 에이다죠. 여기에 네 번째로 폴리곤 플랫폼 위에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을 올려서 사고팔고 이체하고 정산하고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은행들로부터 큰 수요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을 써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이체시키고 돈을 정산받는 데 활용을 하겠죠. 여기서 이걸 쓰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 레이어 2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이죠. 비용이 저렴하고요. 훨씬 더 빠르게 거래를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 유저에게 친화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도 가능하기 때문에 폴리곤을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방크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이것과 제휴를 맺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고 여기에서 수수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토루스에서 무려 6,500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돈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 엄청 큰 돈이죠. 이 하락장에 투자를 유치했는데 누가 주도를 했냐? 자, 크레딧 스위스가 주도를 했고요. 자, 금융기관인 도이치방크, 또 픽텟 그룹, 아랍뱅크 스위tzer랜드, 그리고 부동산 그룹, 인베스티스까지 참여를 했네요. 자, 암호화폐, 토큰화된 증권, 디지털 통화 같은 이런 자산에 대해서 세계 최대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토루스가 제휴를 했겠죠. 자, 이 토루스는 유럽, 중동, 미주, 동남아시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와 토루스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던 거 이거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작년 블랙록과 미국의 최대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제휴 맺고 코인을 거래, 제공하는 거 이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 거래부터 시작해서 이게 코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수탁 등 지원 예정. 왜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제휴해서 블랙록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팔려고 제휴를 맺은 거죠. 이게 윈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는 항상 하락장에 슬쩍 내놓죠. 왜요? 시장은 이런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이면 원래 그렇습니다. 자, 토큰화를 시키는 이 산업이 수천조 원 비즈니스 기회다라는 어떤 기사인데요.
이게 16 trillion 달러면요. 우리 돈 뭐 3경원, 2경원 정도 됩니다. 글로벌 GDP의 10%까지 갈 것이다. 자,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는 정말 킬러 앱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장점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또 이따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기존의 주식, 채권, 대출, 뭐 외환, ETF 여러 가지를 월가에서 사실 팔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같은 비유동성 자산까지도 쪼개서 판매, 거래, 이체 정산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비용과 시간은 절대적으로 절감시킬 수가 있죠. 자, 블록체인을 안 쓰면 100% 도태가 되는 거, 이거는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의 토크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자, 세계의 모든 채권, 주식, 뭐 외환, ETF, 부동산들을 토큰으로 거래해서 신규 수수료 시장을 내가 잡아먹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8월 기사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월가 금융기관들이 지금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자, 골드만삭스 그룹은 이미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자, 이것들을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거래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자, 이더리움은 세계 컴퓨터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세계 플랫폼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거래를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 여전히 비싸고 여전히 느립니다. 자, 레이어 2 솔루션이 그래서 나왔겠죠. 빠르고 저렴하게 이더리움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물론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엄청 쟁여놨다, 폴리곤을 엄청 사놨다, 이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절대 자기 입으로 땡땡 자산에 투자했다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선 추측에 불과하죠. 만약에 그것을 밝혔다면 오히려 시장을 빠져나올 것을 염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역사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을 양털 깎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월가 은행들 또 하나의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코인은 별로지만 기술에는 관심. 이젠 식상하죠, 사실. 자, JP 모건 체이스 오닉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한다. 이제 글로벌 은행들이 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규제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여기가 이제 그 국제 결제 은행 BIS에 좀 힘이 있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인해서 불특정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은행이 충당금을 많이 배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BIS에서 코인처럼 위험한 거 하려면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대비를 하세요. 이거는 지금 금지시킨 게 아니고요. 조심하게 잘 규제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은행 자본, 자기 자본의 최대 2%까지 코인 사도 된다. 지금 이거는 이미 허용이 됐죠. 하지만 시행이 25년 1월 1일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신기술에 뒤처지길 원하는 은행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죠. 자, 블랙락에서 무려 21년 8월이죠.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4억 달러면 이게 우리 돈 5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만 할까요? 자, 피델리티도 무지막지하게 매수를 했죠. 그 기업의 주식을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델리티만 샀다고요? 아닙니다. 암호화폐 채굴 기업 피델리티, 뱅가드 슈업, 이건 20년도 기사입니다. 예전부터 비트코인 살 수가 없으니 그 기업의 그 주식, 채굴 기업의 주식을 왕창 사 모았던 것이 바로 월가의 금융기관들이죠. 그리고 이건 올해 초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이제 나스닥 상장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 여기도 비트코인 최대 채굴 기업 중 하나죠. 여기가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을 때 아주 헐값에 또 내가 너 지원 도와줄게 하면서 나선 분이 바로 블랙락이죠. 자, 헐값에 지금 여기 코어 사이언티픽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파산을 했다고 신청했는데 그것을 헐값에 꿀꺽 집어삼켰죠.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찰스 슈왑이다.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자, 나중엔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채굴 기업, 거래소, 지갑, 인프라 기업, 또 비트코인 실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의 주식을 무지막지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맥더모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블록체인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확신한다. 자, 이게 더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호기심에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골드만삭스 지금 디지털 자산 부문 수장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블록체인에 투자한 금액,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지 공개합니까? 절대 안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고요.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팩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은행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왜요? 돈 벌려고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좀 소위 코인은 사기고 블록체인 기술만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코인은요, 쉽게 비유를 하면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허가형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트라넷은 어떤 한 회사 내에서만 쓰는 인터넷인 거죠. 자, 인터넷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퍼블릭 또는 개방형 블록체인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폴리곤 다 지금 퍼블릭 개방형 블록체인입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의 허가가 필요하지가 않죠. 대신에 그 노드, 채굴하시는 분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좀 가격이 비쌉니다. 수수료가 비싸죠. 하지만 인트라넷은요, 허가된 기업만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참여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JP모건의 오닉스, R3의 코다, 삼성 SDS의 넥스레죠.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그냥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더 좋냐 나쁘다가 아니죠. 사실 그냥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인트라넷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인터넷, 이 코인은요, 세계 어디를 가도 잘 받아주는 달러나 유로죠. 자, 어떤 것이 더 확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코인 쪽입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더 확장성을 많이 갖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처럼 쓰이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월가나 주류 언론에서 코인은 사기고 블록체인만 기술이다라고 하는 눈속임에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